3월 17일 정태근의 딱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한 자영업, 영세 소공장, 그리고 중소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지역 내의 감염 확산을 막는 일, 이것이 제1의 전선입니다. 다행히 어제와 그제 70명에 불과한 확진자가 나타나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2달을 넘겨오면서 가장 우려했던 내용 중에 하나, 바로 코로나에 의해서 경제가 침체되는 문제를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 그리고 영세 소공장, 그리고 중소기업,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소위 코로나에 의한 줄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저지전선을 구축하는 일이 지금 매우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국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즉시의 효과를 볼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이 딱 브리핑을 통해서 제기한 몇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문제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딱 브리핑을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예비비를 이 코로나 동선에 있었던 휴업했던 기업들에게 그 매출 손실을 보전해주고, 또 그 휴업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했던 근로자에게 또 보상을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비비 내역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말에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소위 자영업, 영세 소공장,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자금 대출이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증빙 서류를 구비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2주에서 3주가 걸리고, 심사 기간까지를 포함한다면 2달이 넘어간다는 것이 그동안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 지원 자금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 행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우리 자영업자들, 영세 소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여러분들의 고충들을 빠른 시간 내에 풀어드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간에 이루어진 대출 건수나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지금 총 6조 원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규모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는데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브리핑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무능의 문제, 그간의 잘못의 문제를 비판하고 탓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라도 시의적절하게 미리미리 제대로 대응하기를 간절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지방정부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거울 삼아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서 이재명 지사 등이 무려 51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얘기했을 때 전주시청에서는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 원씩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시의회를 통해서 의결하고
이에 집행을 시작하기 이르렀습니다.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취약계층,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이런 순서를 먼저 국가의 재원이 필요한 곳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스크 대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기장군이나 바로 옆에 있는 노원구청에서는 그 구청의 예비비를 통해서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공적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구청의 강당에 미싱을 돌려서 마스크를 더 생산해서 통반 조직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도산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 영세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지원자금에 대한 대출 심사 기간을 대폭으로 줄이는 제대로 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긴급지원자금 그 전체 재정 규모도 6조 원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실제로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 이 자영업자들이나 영세업자, 중소기업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소위 긴급 지원 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경감 조치도 함께 검토돼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위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조치가 아울러 발표돼야 합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있는 이들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 이분들이 찾아갈 곳은 사채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IMF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긴급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채시장에 몰려나갔고 그러다 결국에는 도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또 대량의 극빈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 대량의 극빈층 발생은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지금 소위 지역 내의 집단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이 제1의 코로나 전선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급히 이 자영업자, 영세상인들, 영세공장,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한 저지선을 시급히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제2전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 확진자들은 줄어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경제가 한번 크게 상처를 받으면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고 이 경제적 고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경제 주체들이 더 벼랑 끝에 몰리지 않도록 시급히 튼튼하게 이들을 지원하고 살릴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3월 17일 딱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